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74입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와 북적이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젊을 땐 혼자 지내는 게 편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창틀을 울리는 바람 소리와 고요함이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 좋았겠지만 생각은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아이고, 괜찮다니까. 내가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엄마 혼자 지내는 거 이제는 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실버타운 하나 알아봤어. 거기 가면 친구도 생기고 밥도 잘 나오고 24시간 간호사도 있어서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큰딸이 건넨 실버타운 브로셔에는 참 멋진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정원과 세련된 산책길,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사진만 봐도 고급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여기라면 나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봄이 막 시작될 무렵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정문 옆에 피어있던 튤립들이 마치 저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들은 깍듯하게 인사하며 꽃다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영순 어르신, 환영합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어르신의 집이 될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렇게 환대해주는 걸 보니 정말 잘 선택했구나 싶었죠.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따뜻하다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야지. 로비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에 크리스탈로 장식된 대형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대리석 타일로 꾸며진 바닥은 은은한 회색과 흰색 패턴으로 디자인되어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방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브로셔에서 보던 멋진 방과는 달리 가구는 표면만 새로 칠해놓은 듯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원인 모를 꿉꿉한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선 수압이 좀 약한 것 같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금세 적응하실 겁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곳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방에 앉아 있자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저를 걱정해서라는 걸 알기에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과연 제게 맞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곳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작고 낡았어도 제가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 낯설고 제 삶의 방식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날부터 익숙하지 않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딸아이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당은 깔끔하긴 했지만 병원 같은 분위기가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리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줄을 서서 받아든 식판에는 소금기 하나 없는 흰죽과 데친 브로콜리 2조각,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맥이 풀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긴 늘 이렇게 나와요. 저염식이라 건강에는 좋다고 하던데 맛은 정말 하나도 없죠. 참다 못해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반찬은 없나요? 어르신,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다 준비하신 거라서요. 가슴이 탁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셔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억지로 적응하려 애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 3끼 밥상은 흰죽과 퍽퍽한 채소, 가끔 나오는 질긴 고기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점점 힘이 빠져만 갔습니다. 가끔 몰래 간식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막함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혼자 있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모든 게 제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제게 주어진 시간조차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치 감옥 같은데.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은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친구분들은 많이 사귀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들 좋은 분들이더라.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그런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제게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조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관리 직원분이 마이크를 들고 활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팔을 들어 올리고 활기차게 움직여 볼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주변 분들은 밝게 웃으며 열심히 따라 하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알기에 굳이 남의 방식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분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 계세요? 다 같이 하셔야죠. 혼자 고집 부리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CCTV는 저를 감시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고 제가 방에서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문을 여세요? 혹시나 응급 상황이 있을까 봐요.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오래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영순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휴, 화장실 좀 편하게 쓰게 놔두세요. 숨 쉬는 순간까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주자들과의 생활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새로 산 카디건을 입고 식당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할머니 옷이 참 화려하네. 어디서 그런 걸 사왔대? 혼자 조용하더니 수상하지 않아? 괜한 험담에 기분이 상했고 차라리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할아버지는 저만 보면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저녁 산책 같이 가요. 죄송한데 저는 혼자 걷는 게 편해서요. 싫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을 피하느라 식사 시간마저 바꿔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원치 않는 대화에 응하는 일상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까? 아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는 묻지 않네. 사람이 많아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모두 대피하세요. 깜짝 놀라 방을 나섰는데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 보니 직원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알람이 잘못 울렸네요. 돌아가서 주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며칠 후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곳은 내게 맞지 않는 것 같구나.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여길 선택했잖아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아무리 좋은 곳도 내가 불편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 집은 비록 낡고 작아도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 여기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차에 올라타자 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왜 여길 왔을까? 내 집이 최고였는데. 이제 저는 다시 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딸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고 소박해도 내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내 집이지. 아침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밥을 차려 먹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를 심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곳에 속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편안한 곳은 내 마음이 놓이는 바로 그 자리니까요.